홀이펙트 실험 장치는 일단 이와 같은 시료를 준비해요. 뭐 도핑이 된 반도체라든지 어떤 이 금속 시료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류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유전자들이 있어야죠. 그렇게 해서 시료가 이렇게 이 직육면체 형태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요 X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요. 음, 전류 밀도 JX가 되도록 전류를 흘려요. 그런 상황에서 이 G방향으로 음, G방향으로 자기장을 가하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이 전자가 흐르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는 전자는 반대로 흘러야죠. 그죠? 그러니까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르면 전자들은 반대로 흘러가는데 요 면이 뭐냐면 바로 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지방에서 내려다보는 요 면을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전자는 이쪽으로 흐르게 되는데 자기장 때문에 이렇게 휘죠. 휘면서 이 전자가 이렇게 휜다는 얘기는 이쪽 사이드에 전자가 쌓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전자가 쌓이기 시작해요.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깥쪽에 그려놨는데 이 샘플 안쪽에 쌓이죠. 이렇게 안쪽에 여기 전자가 이제 쌓여가고 근데 샘플은 정기적으로 중성이죠.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 합하면 0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이 전자가 과잉이 되면은 이쪽 사이드는 전자 결핍이 돼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전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쭉 전자가 많이 쌓여가고 어, 이쪽은 상대적으로 결핍이 되니까는 플러스 성향을 띠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이상이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여기 이 전자가 쌓일 만한 그런 공간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공간 자체가 이제 그 유한하기 때문에 전자들이 쌓여서 무한히 쌓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전자끼리는 서로 밀쳐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은 더 이상 쌓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자들은 더 이상 휘지 못하고 그냥 똑바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게 되고 그 상황에서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렇게 되니까는 이 가로질러서 Y 방향으로의 전기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이제 전류를 갖다 흘려주게 되고 이 전류는 결국은 평행한 방향으로의 전기장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그렇게 되는데 흐르다 보니까는 이, 이 크로스 방향 즉 이제 Y 방향으로 전기장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걸 갖다 우리는 이제 홀 이펙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장을 가해주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그냥 쭉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냥 흘러가는데 자기장을 가해주면은 이렇게 이제 전하가 요 사이드에 쌓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류가 흘러가는 거는 그대로 흘러가는데 이쪽 그 흐르는 전류가 흐르는 그 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전기장이 생기는 이제 그런 효과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여기 이제 Vx가 요거 어, 마이너스 오메가 C 타우의 Vy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쌓여가는 상황에서는 전자의 속도가 이렇게 X 성분만 있는 게 아니라 휘니까 이렇게 Y 성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하가 축적되는 상황에서는 Y 방향의 속도 성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 쌓여서 더 이상 쌓일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은 똑바로 가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는 이 Y 방향의 속도는 없는 거죠. 그죠?
곧바로 x 방향으로 가니까 이제 여기선 vy는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vy가 0이 돼 버리니까 이렇게만 남죠. 그래서 vx와 ex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 vx 요걸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vy는 지금 이 상황에서 0이 되니까 0. 이렇게 하면 이제 항이 두 개가 생겨서 이제 그 요 이제 요 vx하고 ey 사이의 관계가 나오고, 또 vx는 또 이거니까, 그죠? 여기서 지금 이퀄 0이니까 vx와 ey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나오는데, vx는 바로 이거니까 이걸 갖다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을 것 같으면은 ex와 ey 사이의 관계가 생기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EY와 EX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 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의 수직한 방향으로 생기는 전기장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의 그 전기장과 이와 같은 비례 관계를 가지게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생겨난 y 방향의 전기장과 이 x 방향의 전류밀도, 그다음에 자기장, 요 곱의 비를 구하면은 좀 전에 이제 EY라고 하는 거는 이거라 그랬으니까 이걸 갖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고, 그다음에 JX라고 하는 거는 시그마 EX인데 시그마가 n분의 n이 스퀘어 타우예요, 그죠? 곱하기 EX예요. 그래서 JX 대신에 이걸 집어넣으면 되죠. 이걸 집어넣고 그다음에 B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이제 B도 지워지고 EX도 지워지고 타우도 지워지고 요 전자의 크기도 하나가 지워지고 하면서 질량도 지워지고 해서 결국 요 두 개의 비를 갖다가 이 크로스 전기장과 이 전류 밀도 x 방향의 전류 밀도 곱하기 자기장의 비를 구했더니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보면 이제 C도 상수고 E도 상수인데 요 N이 뭐냐 하면은 이 샘플 내에 이 자유전자의 밀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요걸 구하면은 그 값은 자유전자 밀도를 포함하는 요 값이 되니까, 결국은 요 값을 알면은 요거는 다 상수니까 요 자유전자 밀도 n을 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홀 이펙트를 이용해서 홀 코이피션트를 얻는 방법을 통해서 그 샘플이 가지고 있는 자유전자의 그 밀도를 구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실험을 했더니, 그래서 이 실험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실험이죠. 19세기에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초는 일단 요 이제 전자 밀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전자 밀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19세기에 실험을 했으니 실험 장비도 좀 그렇게 요즘처럼 그렇게 아주 그 작은 양까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거고, 그래서 주로 메탈에 대해서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조 원소, 소듐, 포테시움, 그다음에 이제 금속들에 대해서 측정을 해서 그 금속이 가지는 이 자유전자 밀도, 이것을 구하는데 이용이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데이터를 쭉 이제 구해봤죠. 음,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맞는 게 있고 또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다 맞는 게 아니라 맞는 부분이 있고 또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런 게 생겨났던 거죠. 그래서 이 홀이 실험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제 그 당시에 19세기죠. 이 사람이 19세기에
실험을 한 샘플들이 다 이제 금속성 샘플들이에요. 그죠? 다 금속성 샘플들이고 그렇게 해서 이론적으로 홀 코에피션트가 마이너스 n 이 10분의 1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 다 이제 쭉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플러스가 나오는 것도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예외적인 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음. 그래서 어, 이제 이론적인 거와 이렇게 이론적인 계산 결과와 비교했을 때 이 마이너스가 나온 것들, 뭐 리튬, 포타시움, 소디움, 포타시움 이런 것들, 일족의 알카리 금속이나 뭐 카파, 실버, 골드 이렇게 전도성이 좋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다 이제 이 계산에서 이 마이너스 값이 나온 것처럼 실험에서도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어느 정도 하여튼 뭐 잘 맞는 것도 있고 좀 차이가 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잘 맞는 것도 있죠. 이렇게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이렇게 잘 맞는 이 포테시움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그래서 그런 대로 이런 알카라이 메탈이나 노블 메탈 음,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잘 맞았는데 이제 뭐 알루미늄이나 인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플러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이 마이너스 전하가 세 개가 아니고 왜냐하면 밸런스 일렉트론이 세 개니까 예를 들어 알루미늄 하면은 1s2, 2s2, 2p6, 3s2, 3p1 해서 요게 밸런스 일렉트론이 되잖아요. 그래서 세 개가 돼야 되는데 세 개의 밸런스 일렉트론에서 마이너스 3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플러스 1이 나오더라는 거죠. 마이너스 3 대신에 실험적으로 플러스 1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론도 이제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해서 계산을 하면은 맞다는 거죠. 그게. 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렉트로닉 캐리어가 아니고 이 홀이라는 캐리어가 있나 보다. 이제 그때도 이제 그렇게 음, 이제 그런 그 다른 종류의 캐리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의 그 존재는 좀 더 우리가 이론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이해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야 이와 같이 이제 포지티브 값으로 나오는 음, 이런 것들을 지금은 이제 이해할 수 있죠. 그 당시에는 잘 이해를 못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앞으로 7장에서 할 에너지 밴드 티오리 뭐 이런 것들도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홀이 이 홀 측정을 한 후 한 100년 정도 후에 1980년에 물리학자들이 똑같은 시스템을 이용해서 특이한 실험을 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퀀텀 홀 이펙트라 그래요. 그래서 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홀이 이제 최초로 이런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 홀은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이제 넣어준 거죠. 음, 이 실험은 일단 이 실험 장치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엄청 세게 해요. 자기장 갖다가 10테슬라 정도. 이거는 지금도 그렇게 용이한 게 아니에요. 하려면 뭐 할 수는 있는데 누구에게나 이렇게 잘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큰 자기장은 아니죠. 어, 그리고 이제 온도를 아주 낮춰서 뭐 한 0.1 켈빈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가 다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실험 장치 하에서 실험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요 사이에 전압이 걸리는 거는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압 나누기 요 폭하면은 이제 EY가 나오는데 이제는 이 사이에 도선을 연결하는 거예요. 도선을 연결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죠. 음, 전류가 흐르도록 이제 도선을 연결한 거예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이 사이에 전류가 흐르도록 그렇게 이제 한 거죠. 어, 그렇게 해서 어, 이 상황을 만들어 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이쪽 JX는 0이 돼요. JX는 0이 돼 버리고 요 이제 이쪽 크로스 방향으로 이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래서 그 전류를 JY라 그러면은 JY하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전기장이 있었잖아요. EX. EX 한 것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의 2제곱 2파이 H바 곱하기 N 이렇게 N은 이제 정수 1, 2, 3 이런 식으로 이 전류가 양자화가 되는 거죠. 그런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리지널 호리팩트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상황에서 이쪽에 전압만을 재서 이제 전기장을 얻어내서 그것으로부터 홀 코에피션트를 얻어서 요 이제 이 물질 내의 캐리어 밀도를 구했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이쪽 크로스 쪽으로 도선을 연결해서 전류가 흐르도록 했는데 그러니까 이쪽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 전하들이 있으니까 전류가 흐르겠죠. 그렇게 이제 흐르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전하가 모자르게 되면은 또 이제 이쪽에 이제 보충을 해주겠죠. 그죠? 그래서 또 이제 전류가 또 계속 흐르고 그렇게 해서 어떤 조건까지 갈 수 있냐면은 JX가 0이 되도록 만들어 줬을 때 이렇게 이 크로스 방향으로 흐르는 이 전류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EY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 JY 나누기 이쪽 전류가 이제 흐르게 하는 EX 했더니 요거를 단위로 해서 그것의 한 배, 두 배, 세 배 이런 식으로 이 가로질러 흐르는 전류가 양자화가 되더라. 이제 그런 거죠. 그거를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근데 조건 자체는 상당히 이제 극한으로 가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앞장에서 얻었던 어, 크리스탈의 서멀 컨덕티비티에 대한 관계식과 이번 장에서 얻었던 일렉트론의 히트 커패시티와 관련된 관계식을 이용해서 일렉트론의 서멀 컨덕티비티와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 사이에 간단한 관계식이 얻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얻어지는지를 좀 살펴볼 건데 일단 챕터 5에서의 서멀 컨덕티비티는 사실은 부도체에 대한 서멀 컨덕티비티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 도체에도 적용된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시작해 보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K가 3분의 1의 CVL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요 K 대신에 KEL 이렇게 하고 3분의 1 있고 이 C가 단위 최적당 히트 커패시티예요. 그죠? 그런데 챕터 6 이번 장에서 얻은 일렉트론의 히트 커패시티는 그냥 히트 커패시티예요. 그냥 DUDT 한 거 그대로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앞장에서의 서멀 컨덕티비티의 요 C는 단위 최적당인데 여기서는 그냥이니까 결국은 요 CEL을 볼륨으로 나눠주면
그러면은 앞에서의 그 서멀 컨덕티비티의 단위 최적당의 히트 커패시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요 C 대신에 요 CEL을 쓸 수는 있는데 이걸 단위체적으로 나눠줘야지만이 앞 챕터에서 한 서멀 컨덕티비티에 이용되는 단위 최적당의 히 커패시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C 대신에 여기에서 얻은 진짜 히 커패시티 CEL 일렉트론 프리 일렉트론의 히 커패시티 나누기 샘플의 볼륨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V인데 V를 이제 그 페르미 서피스에 있는 전자들의 속도를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L은 이제 민 프리 패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이 더멀 컨덕티비티에서 요 CEL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요걸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CEL 중에 이 페르미 주니에서의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가 있었는데 우리가 앞에서 프리 일렉트론의 경우에 요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가 어떻게 됐냐 하면은 3배의 에타 나누기 2E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요 에타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가 E보다 작은 모든 상태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요 에너지 E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페르미 주니에서의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는 어떻게 됐냐면은 모든 일렉트론들이 그 페르미 레벨 주니 아래로 다 내려가야 되니까 이건 이제 3배의 모든 일렉트론들이니까 이제 이건 일렉트론의 개수 n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2배의 e는 이제 EF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DEF 대신에 이걸 집어넣어주면 되죠. 이걸 집어넣어주면은 여기서 이제 요거 대신에 요걸 집어넣으니까 3은 없어지고 2분의 파이 제곱이 되죠. 그죠? 2분의 파이 제곱 이렇게 되고 n이 있고 여기 이제 n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v가 있잖아요. 그래서 v 이렇게 되고 그리고 kb 제곱에 t가 있죠. 그죠? kb 제곱에 t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요 EF를 갖다가 EF를 어떻게 써주냐면 요 EF 대신에 KB 곱하기 TF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KB가 하나 있잖아요. 여긴 KB 제곱이었죠. KB가 하나 있으니까 KB는 하나만 남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TF 있죠. 여기 TF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VF, 그 다음에 민 프리 패스는 이제 속도 곱하기 시간에서 VF 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요 K2L을 정리를 해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여기 다시 이제 또 도로 여기 이제 VF 제곱 요거를 이제 없애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 없애줘야 되니까 VF 제곱 이렇게 있으니까는 여기 VF 제곱은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VF 제곱은 EKBTF 나누기 M이에요. 그죠? 2배 KBTF 나누기 질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는 여기 요 2하고 요 2가 이제 없어지죠. 그럼 요거 이제 요 3분의 1만 남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M이 있죠. 여기 M 들어가요. 그렇게 되고 KB가 요거 하나였는데 곱해지니까 KB의 제곱이 되고 그렇게 되고 TF가 분자에 있는데 요 TF 분모하고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VF 제곱은 좀 전에 썼으니까 없어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남는 거는 요 T하고
타우가 남죠. 여기 타우 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N하고 V가 있죠. 그러면 부피당 전자의 개수니까 전자의 밀도가 되죠. 전자의 밀도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렉트론의 서멀 컨덕티비티를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근데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5장에서의 서멀 컨덕티비티는 이 포논에 의한 부도체에서의 서멀 컨덕티비티를 유도한 거였는데 그걸 범용으로 그냥 3분의 1 CVL을 그냥 쓸 수 있다고 보고 일렉트론의 경우에는 요 V가 이제 페르미 빌러시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일렉트론에 의한 서멀 컨덕티비티가 이렇게 나와서 이제 T에 비례하는 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서멀 컨덕티비티와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 즉 n분의 n2 제곱 타우 이렇게 해서 비를 해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t에 비례해요. 근데 요 앞에 개수가 이제 상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k를 구하고 시그마를 구해서 k 나누기 시그마를 온도에 대해서 플랫을 해 본다면 그러면 그건 이제 이렇게 이제 일직선이 나올 것이고 그 일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이제 이걸 거라는 거죠. 이게 직선의 기울기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갖다 이제 비동한 프란스 로라고 불렀고 그렇게 해서 요 L을 실제로 이제 요 K 나누기 시그마 곱하기 T 하면 이제 요거만 남잖아요. 요거를 금속 물질들에 대해서 한번 구해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요 상수, 요 L이라는 이제 로렌츠 넘버는 모두가 다 상수죠. 볼츠만 상수 우리 알죠. 그다음에 전자의 전하랑 알죠. 그렇게 해서 구해봤더니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런 금속들에 대해서 구해봤더니 이제 요 이제 2.45에 유사한 게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온도에 따라 좀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죠. 그죠? 0도하고 100도면은 그래도 온도가 꽤 차이가 나는 건데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요 t로 나눠져 갖고 거의 상수로 만든 거죠. 그래서 큰 차이 없이 이렇게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값들이 요 2.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와트 옴퍼 디그리 제곱에 상당히 유사하게 나오더라 하는 거죠.